중동 지역의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위기 시에는 작은 행정적인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협상을 하겠다며 제시한 시각이 이제 만 하루 정도 남은 바로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 협상 시한 열흘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닷새 발미를 주고 협상을 한 뒤 이제 합의가 잘 안 되면 공격의 뜻을 밝혔지만 일단은 열흘의 시간을 더 번 셈입니다.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중동 상황 현황, 또 우리 정부 대응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의 1차 경고에 따르면 원래는 이제 내일 이란 원유 시설과 가스 시설에 대한 공습과 공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새벽 한 5시 반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다시 글을 올려서 열흘의 시간을 또 주겠다. 미국 시간입니다. 4월 6일 오후 8시까지 만기다. 자, 평론가님, 이걸 좀 좋게 보면 어느 정도 협상의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열흘 정도를 더 시간을 번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일단 이 내용과 함께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중동 상황 현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는 15개의 조항에 대해서 이제 이란 쪽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구를 받아들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란 입장에서는 그 요구를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는 5개의 조항에 대해서 역제안을 한 상태인데요. 사실 이 15개 조항이나 아니면 5개 조항이나 서로에 대해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 이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 쪽으로 해서 핵무기 같은 포기를 해라, 그다음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해라, 탄도미사일 감축해라, 그래서 대리 세력 지원 중단해라, 그래서 15개 항목을 얘기하고 있고.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향후 공격 중단을 보장해달라, 그다음에 전쟁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팽배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미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두 번 당했냐 이런 기만 전술이다라고 해서 미국의 진위를 이제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금 보면은 그에 반해서 또 백악관은 지옥을 불러올 상황이다. 지옥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압박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란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하고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홍해로 들어가는 이런 그 바브엘 만데브 해협이죠. 여기를 이제 봉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친이란 세력이죠. 후티 반군을 활용해서 아마 이 좁은 해역을 또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가 되고 그다음에 홍해 쪽으로 흘러서 지중해로 나가는 이 길도 완전히 막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 봉쇄를 하겠다라고 위협을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는 원유 90%를 담당하고 있는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섬이죠. 바로 그 하르그 섬 방어망을 대폭 늘리고 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나온 외신 보도를 보니까 지금 이란 쪽에서 지상군 100만 명 준비되고 있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지금 방어전에 나서고 있는 상태라서 계속적으로 지금 양측이 부딪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르키예라든지 아니면은 파키스탄, 이집트가 적극 중재를 나서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열흘 후에도 잠깐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는 10일 동안에 이제는 열흘 후에 그러니까 4월 6일까지 이제 재연장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그 열흘 이후에까지라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본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아마 이 뭐 전쟁이 아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이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 그러면 유가에 대한 향배는 또 한치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시장의 우려를 더더욱 고조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는 4월 7일이겠죠. 화요일까지는 이란의 이 하르그 섬에 있는 원유 시설, 가스 시설을 공격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이란은 또 이 말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와중에 이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됐고 그러다가 확정된 일정이 다시 나왔습니다. 5월 13일, 14일. 이게 좋은 쪽으로 좀 해석을 하면 4월 내에는 어느 정도 이 중동 사태를 마무리하고 미중 정상회담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이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이 미중 정상회담과 중동 상황들 한번 엮어서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라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 사태를 종식한 다음에 만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을 한 5월 14일에서 15일 정도 재조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전쟁이 종식되는 거 아니냐, 종료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이제는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상황을 정리하고 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제가 만약에 이 사태가 조기에 종식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이 미중 간의 또 정상회담도 언제든지 또 연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는 목소리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이란 중동 사태의 향방에 따라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도 다시 한번 이제는 확정이 될 것으로 이제는 보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4에서 6주 내에는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는 보고 있는데 과연 이게 계획대로 될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기대도 있냐면요. 아예 이 판을 끝내는 종전은 너무나 네. 길겠고 이견도 다양할 테니까 일단은 좀 멈춰놓고 가자라는 휴전 이후에 종전, 단계적 종전 시나리오도 힘을 얻고 있거든요. 우리로서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 유가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전만 돼도 나름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이제는 지금 전략이 워낙 그 양측의 이제는 얘기가 강하다 보니까 그러면 너무 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일단 종전한 다음에 얘기를 휴전한 나눠보자. 다음에, 이렇게 이제는 휴전한 다음에 얘기해 보자라는 이제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이 부분을 먼저 풀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협을 개방한 후에 이거와 같이 이제 휴전구 맞바꾸기 형식. 그러니까 한마디로 휴전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 푸는 거 이렇게 해서 맞바꾸기 형식으로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부분 합의를 먼저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만나서 전면적으로 이제는 다양한 아젠다를 이제는 풀어내는 이런 순서대로 아마 가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는 시장에서는 좀 내다보고 있고요. 뭐 반면에 역시나 뭐 장기전도 서로들 아마 대비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의 워낙 이 고유가 사태가 뭐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이런 고유가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분적인 어떤 휴전적인 부분이 예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합의 조건을 본다 그러면 뭐 미사일 쪽과 그다음에 경제 쪽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이게 또 이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뭐 미사일 프로그램 가동 중단이라든지 사거리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핵이라든지 군사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본다 그래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친이란 무장단체 지원을 중단하라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반이란 활동가에 대한 이 언론에 대해서 기소하고 이제는 이란 쪽으로 송환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상금 지급도 있네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양측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팽배하게 맞서고 상태고 그럼 예민한 문제는 피하고 일단 덜 예민한 것부터 합의한 다음에 휴전으로 가는 거 어떻겠느냐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이 자산 시장, 특히 선물 시장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내부자 거래 의혹도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 강경하게 메시지를 정했으니까 상당 부분 이제 원유 가격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 그 순간 굉장히 거액의 돈이 하락, 그러니까 떨어진다 쪽으로 베팅이 맞습니다. 들어갔는데 그로부터 15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대화가 잘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들이 많아요. 지금 이게 한 건이 아니라.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도 이 부분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유가와 지수 선물이겠죠. 일단 유가 보겠습니다. 이게 한 5억 8천만 달러가 이제 선물 매도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떨어진다에 건 거죠. 그렇죠. 이제 숏 포지션에 걸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은 떨어진다에 베팅을 한 거고 실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온 다음에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는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세력이 분명히 이제는 나오는 거고요. 또한 지수 선물에서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 예. 누군가가 이제 지수 선물에 대해서 미리 사두면 반대로 보면 이제 지수는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악재가 털어냈네. 그럼 이제 S&P 500 지수도 오르게 되는 거고 오른다에 또 베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는 베팅한 사람은 분명히 또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유가라든지 지수 선물에 대한 이런 어떤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시장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물량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합리적인 추론이지 않을까, 합리적인 의심이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폴 크루그먼 교수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세력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반역 수준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경한 어조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누군가가 이제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베팅을 한 것으로 지금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고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비슷한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이란에 대한 규제, 미사일에 대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있었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 또 있었던 베네수엘라 때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국내 산업계, 이 국내 경제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학업계가 비상인 것이요. 바로 이 납사라고 불리는 이 나프타가 동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정제를 할 때 휘발유가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 나프타인데 비닐 만들고 고무 만들고 싹 다 이 나프타가 이 기본 물질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프타 때문에 아예 포장지도 종이로 바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현재 상황 좀 볼까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종이 박스에 관련주가 뜨는 것처럼 네, 종이 제지주가 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플라스틱에 대한 원료인 이런 그 나프타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원유에서 나프타가 나오고요. 이 나프타를 또 정제해서 나온 게 에틸렌이고 에틸렌에서 또 뽑아서 나오는 게 플라스틱이라든지 합성수지라든지 고무류인데 이게 지금 원유 자체가 이제 수입이 끊기다 보니까 이 나프타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나프타가 사실상 이제는 산업계의 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석유화학계의 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프타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에틸렌을 또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이제는 파급 효과가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는 플라스틱 재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비닐, 특히 이제는 종량제 봉투라고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런 비닐류 같은 게 공급이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근데 이게 우려한 만큼 물량이 없느냐? 물론 나프타에 대한 이 납사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가격도 지금 많이 뛴 상태인데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비닐류 제품이 당장 지금 사재기할 정도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물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너무 우려할 필요는 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프타 얘기하면 종량제 봉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는 계속해서 종량제 봉투 수급 괜찮다 해도 일각에서는 막 이렇게 사재기하는 수요가 꽤 있거든요. 지금 종량제 봉투 상황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종량제 봉투 사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굳이 사질 필요 없다. 네, 필요한 것만 사자. 네. 네. 왜냐하면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종량제 봉투 재고 평균이 3개월 이상 지금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지자체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그 과정을 알면 이해가 될 텐데 예. 딱 비닐 만든 다음에 지자체 도장 찍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만약에 이쪽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옆에 와서 빌려와서 이렇게 찍어내서 주소 찍어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우려할 필요 없다. 한 곳에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미리 좀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종량제 봉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 사재기를 해야 되냐라는 SNS상에서 막 주부님들끼리 이제 퍼졌냐 그러면 한 곳에서 일단 너무 많이 사가니까 1인당 한 개씩 아니면 몇 개씩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와전이 된 거죠. 야, 종량제 봉투 이제 못 사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그 소문에 의해서 더 사재기를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이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좀 악영향을 준 부분이 있는데 물량 팩트는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원료를 써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가 뭐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보면 사재기에 대한 심리 수요가 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청와대도요. 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부족한 거는 왜냐면 재활용 원료를 쓰면 되니까 큰 문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 산업 차원에서 보면 나프타의 수급 균열, 이 수급 비상이 연쇄 영향을 끼치거든요. 화학 업계에서 시작해서 왜냐하면 이제 나프타를 쓰는 이제 업계들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우리가 만들어낸 이 나프타의 수출 제한 조치를 걸었다라고 합니다.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뭐 한 절반가량은 중동에서 갖고 오고요. 또 절반가량은 또 우리가 원유 정제하면서 또 만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수출하는 나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나프타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정부가 건 거죠. 27일 0시부터. 근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핑계거리가 좀 만들어졌거든요. 사실 수출 제한이라는 정부가 이제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뭐 석유화학 업계에서는 내부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물량을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5개월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나프타에 대한 것은 산업의 쌀이라고 부를 정도로 플라스틱 원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나프타에 대한 매점 매석을 금지하고요. 그다음에 수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쓸 수 있는 물량을 일단 확보해 두자라는 거죠. 물론 지금 이 나프타의 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긴급 조치를 내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로 사실 나프타 가격도 뛰고 있고 나프타의 원료 수급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보겠고 또 한 가지 석유 최고 가격제에 대해서 2차 고시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들어간 오늘부터죠? 상태죠. 네. 네. 그래서 최고 가격제에 대해서 각각 200원씩 정도 오르고요. 2,000원은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더라도 지금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원자재 부족에 대한 산업별 피해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나프타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 이제 헬륨가스에 대한 문제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런 문제가 좀 두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제 발빠른 대응도 이제 빨라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정부는요, 김민석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가동하면서 비상경제 체제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좀 어떻게 지금 이 비상경제 이 상황실 진행되는지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의 발걸음도 빨라졌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는 이제 비상경제 점검 회의가 최고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제 갈리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총리가 이끄는 비상경제 본부가 있고요. 또한 청와대에서 비상경제 상황실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제는 초점은 5가지입니다. 거시경제와 물가 부분, 그 다음에 에너지 수급, 금융시장 안정, 민생복지, 해외 상황 이 5가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부는 각국 장관이 맡아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고 비상경제본부가 이제 가동이 됐습니다. 물가 잡기에 나선 상태고 특히 이제는 이제 금융 안정을 위해서 100조 플러스 알파 이게 좀 시장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정 조치를 이제 밝힌 상태입니다. 또한 청와대에서 비상경제 상황실도 별도 가동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물가 부분,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 모두가 사실 에너지를 아끼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지하철 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기 아끼고 에너지 아끼는 운동에 좀 동참을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류세 인하 부분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한 기간 연장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인하율 폭도 함께 좀 늘린다라고 지금 네. 정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류세 인하에 대한 내용으로 좀 마무리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류세 인하폭을 2배 더 늘렸습니다. 원래가 보면은요, 인하 전이 휘발유는 820원 정도인데요. 유류세 인하폭을 더 늘려서 조정 후 봤더니 한 698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크게 이제는 유류세를 인하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경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하 전 같은 경우는 851원이었는데요. 이게 2배 더 늘어났죠. 그래서 436원 조정 후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크게 늘어나서 이제 소비자가 부담은 좀
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하율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10%였거든요. 인하율이. 그래서 뭐 경유 같은 경우에는 10%였다가 한 25%까지 이제는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나프타에 대한 부분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수출 네. 통제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유차에서는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 요소수 또 대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우려하시는데 이 요소수 매점 매석 금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톤 단속, 유통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할,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 공급망 기금도 개설했고 무엇보다 채권 시장 안정화 펀드, 그러니까 뭐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가 튀니까요. 예. 채권 금리 오르면 사실 회사채 금리도 오르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더 많은 금리를 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권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도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일단은 시스템, 우리 좋은 시스템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통해서 하루빨리 일단 유가 안정이라든지 경제 안정에 힘쓰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